이제 마지막 넘겨보면 이제 하나의 개념이 남아 있습니다. 이항분포. 이게 지금 쌍으로 가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 설명했을 때 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고, 그 이산 확률 변수에서 밑에 표를 그릴 때 생각하는 요 확률을 계산하는 식들을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이제 세트로 와서 셀 수 있는 애들이면 셀 수 없는 애들이라고 해서 뭐 시간, 무게, 뭐 거리,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들, 이런 횟수가 아닌 다른 것들, 이게 이제 뒤쪽으로 왔을 때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방금 이번에 배울 이항 분포가 뒤쪽에서는 정규 분포로 바뀝니다. 그래서 쌍으로 같이 외워야 돼. 왜냐면 이 용어들을 직접 문제에서 물어보거든요. 연속 확률 변수가, 뭐 정규 분포가,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아, 이건 지금 셀 수 있는 이산 확률을 물어보는 거구나. 아, 쟤는 지금 셀 수 없는 것, 연속 확률을 물어보는 거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용어 정리를 나름 잘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럼 이항 분포가 뭐냐면 1회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그러니까 주사위를 100번, 10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P일 때, N회의 독립시행. 뭔 말이야? 독립시행이 무슨 말이었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주사위를 던지는 게 전에 사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긴대. 이렇게 생긴대. 이렇게. 이게 우리 독립시행 확률에서 계산했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주사위를 1의 눈이, 만약에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확률? 6분의 1, 6분의 1이. 선생님이 5번을 던진다고 해보자. 5번을. 그럼 확률 변수 x가 몇부터 몇까지 나오겠어? 주사위를 5번 던지면 최소 몇부터? 0부터 최대 5까지 나오겠죠. 그때 확률 계산하는 식이 이거야. 뭐이면? 이 시행이 독립시행이면, 전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확률 질량 함수 식이 이렇게 바뀌더래요. 요거 약간 이항 정리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항 분포랑 똑같은 겁니다. 됐죠? 이때 요 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막 백호처럼 막 18,700번 주사위를 던진다. 이럴 때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일일이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건 언제만 쓰는 거냐면 진짜로 독립시행일 때만 씁니다. 전 사건과 영향을 받지 않을 때만 쓰는 거예요. 자, 이항 분포라고 해서 B로 시작해요. 이항 분포. B. 약자로 B라고 시작하고, 여기에 N, P를 쓰는 겁니다. 이 N은 뭐겠어? 시행하는 횟수. 주사위를 6번 던진다? 6. 주사위를 18,000번 던진다? 18,000. 그리고 이 P는 당연히 확률이에요. 어떤 확률이야? 특정한 확률. 우리 문제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인 거야.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선생님이 5번 던지는데 그때 확률 변수가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했어. 그러면 1의 눈이 나온 확률은 6분의 1인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얘가 어떤 의미가 있냐?
표 그리지 않아도 끝납니다. 얘가 평균이에요. 얘가 표 안 그려도 얘가 평균이다. 얘가 분산이다. 표 안 그려도.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MP 둘이 곱한 게 평균, MP 1-P 얘가 분산이야. 이항분포를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럼 굳이 표를 그리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다. 선생님 그럼 왜 그냥 이거 하지 왜 앞에 막 아까 재평평제는 왜 하는 거예요? 확률이 계속 바뀌잖아. 독립시행이 아닌 거잖아. 우리 5번 중에 2개를 빡 꺼내는 거 한 번밖에 시행 안 했잖아. 그지? 아까 우리 표 만들 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것 중에 5개에서 2개를 꺼냈어. 그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그러면 이건 독립시행이냐? 독립시행 맞지? 한 번만 꺼내는 거니까. 근데 횟수가 몇 번이야? 한 번만 꺼내는 거야, 한 번만. 그러니까 횟수가 의미가 없는 거지. 1회 시행할 때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개수가 0개, 1개, 2개까지인 거니까. 근데 얘는 다르지. 아까 주사위를 막 6번, 1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몇 번 나오냐가 확률 변수 x면 1의 눈이 나올 확률 구해서 최대 0번부터 10번까지 10번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n이 박히는 확률 변수들이 있고 n이 박히지 않는 확률 변수들이 있어. 그리고 이 n이 박혔을 때도 독립 시행일 때만 문제를 쓴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뭐다? 독립 시행이다. 그래서 횟수가 나오면 이항분포 써서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해내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쪽 파트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언제 증명하냐면 여러분 이제 수학과 가거나 통계학과 가면 그때 증명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독립시행으로 n번 했을 때 그때의 확률을 np라고 하면 곱했을 때가 평균 np 1-p 그래서 우리 그걸 q라고 하거든요. 1-p를 보통 1-p라고 쓰기 그러니까 q라고 합니다. 그래서 npq가 분산. 자, 한 개의 동전을 10번 던져. 독립시행 맞나? 그럼 이항분포고 횟수 몇 번? 10번.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앞면이 나올 확률 몇이냐? 동전 던졌을 때 2분의 1. 그렇지. 그럼 평균 몇? 50. 분산 25. 표준 편차 5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이 곱한과 평균 5. 분산 5에다가 2분의 곱해서 또 2분의 5. 거기다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 그냥 바로 구하면 돼요. 해볼까요? 주사위를 100번 던질 때 주사위도 독립시행 100번. 홀수눈이 나온 횟수니까 홀수눈이 나올 확률 몇? 옳지. 2분의 1. 평균 50, 분산 25. 표준 편차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게 이겁니다. NP, NPQ, 루트 NPQ. 넘기면요. 없어요. 끝났어. 큰수의 법칙. 이 큰수의 법칙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횟수를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확률은 더욱더 정확해진다 이 말인 거예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시키는 거죠.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 키를 조사를 한 다음에
충분히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의 수만 하더라도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들을 전국 평균이라고 생각해도 어느 정도 무방하다. 뭐만 됐죠? 주사위를 한 3,000번 던졌더니 이런 표가 그려지고 평균이 이렇게 나오니까 얼추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1억 여다. 그래서 그 큰 수 얼마큼 던져야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학에서 큰 수니까. 그래서 막 해설지 보면 6번 시행했는데 6은 큰 수이기 때문에 큰 수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써진 애들도 있고 8번 했기 때문에 큰 수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몇 번만 하게 되면 그냥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일반화 시킬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넘겨볼까요? 문제로 바로 갑시다. 101 되게 이제 편해졌어.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3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이때 p,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항분포부터 써볼까? p 뭐분의 5번 던졌고 확률은요? 36 이거 맞나요? 얘가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독립시행 확률 분수 쓸 수 있겠죠. 그럼 최대 몇 번까지 나오겠어요? 우리 확률 변수 x가 5번 4, 3, 2, 1, 0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는 0부터 5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했냐면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뭐인 확률을 찾아서 옳지 5인 확률 찾아서 1에서 빼면 되겠죠. 근데 독립시행 확률의 일반 확률 질량함수는 OCR 확률 3분의 1이 R번 나머지 확률이 O-R번 이게 독립시행 확률의 확률 질량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시행 확률이면 이렇게 식을 쓴더라. 확률 계산하는 식을. 그러면 이 R이 몇인 거야? 우리 몇 찾아야 돼? 이 R이 5인 거 찾는 거야. 여기를 X라고 써도 되겠죠. 이 R이 X인 거 찾는 5인 거 찾는 거야. 그럼 5 넣으면 5C5 3분의 1이 5제곱 3분의 2가 0제곱 3의 5제곱이 몇이니? 3, 9, 27, 82 243 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1에서 빼야 되는 거잖아. 5인 것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43분의 242가 되더라. 해볼까요? 1-2 이항 분포를 썼다. 또는 이항 분포를 썼다 아니면 이런 게 독립이다. 그러면 독립시행 확률을 쓰는 거고 이항 분포를 썼다는 얘기도 독립시행 확률이 된다. 이항 분포는 독립시행 확률에서만 쓰고 독립시행 확률이면 이항 분포를 쓸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되나?
어떤 야구 선수가 한 타석에 들었을 때 안타 칠 확률이 10분의 3. 4번의 타석에서 3번 이상 안타를 쳐야 되니까 얘도 이양 분포죠. 몇 번 쳤대? 4번 쳤대. 그동안에 안타 칠 확률, 아, 얘 잘한다. 확률 3할이네요. 우리 이양 분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국에 평균적으로 몇 번, 한 게임당 1.2개의 안타를 치는 거고, 만약에 이 친구가 프로야구 선수면은 3을 쳤으니까 연봉 한 1억 2천 정도 받겠네요. 이걸 꾸준히 한 3년 했다? 그럼 한 5억 받겠죠. 그러다가 이제 5억, 5년 있다, 7년 정도 한 다음에 계속 받다가 FA 신청해가지고 계속 또 3을 쳤으면 한 60억 받겠죠. 좋네요. 야구할 걸. 자,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저렇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우리는 공부하면 쟤네들이 지금 야구 선수들이 고등야구에서 1년에 이렇게 1년에 졸업하는 애들이 한 3,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2만 명 정도. 만 명, 그래, 만 명이라고 하자. 만 명. 이 10,000명 중에서 프로로 가는 애들이 딱 20명이에요. 10,000명 중에서 딱 20명만 갑니다. 근데 10,000명보다 훨씬 많겠죠. 야구 뭐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 10,000명도 많은가? 어쨌든 그래서 각 학교의 야구부의 1등들끼리 경쟁해서 거기서 1등부터 줄을 세웠을 때 20등까지가 프로가 되는 겁니다. 야구 선수들. 야구 가장 잘하는 애들 중을 모아서. 근데 우리는 그냥 전교 10등만 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10%니까 30등 300명이면 전교 30등 안에만 들면 올 1등급이라고 하고 연봉을 막 1억, 2억씩 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야구 선수들은 프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 12년 내내 야구하고 했는데 프로 지명 못 받으면 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아져요.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거나 아니면 독립구단 같은 데서 알바하면서 야구하면서 해서 프로 지명을 계속 기다리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일을 하거나 야구 관련된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프로야구에 지명을 받는 거랑 서울대 가는 거랑 비교를 하면 프로야구 지명 받는 게 100배 더 어렵다. 100배가 더 어렵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는 진짜로 재능이 타고난 애들도 가. 근데 재능은 없어도 노력한 친구들도 다 가. 왜냐면 서울대 전체가 다 천재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고대도 마찬가지고 서성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야구나 운동은 재능이 있는 애들이 개 열심히 노력해야 가. 그러니까 그 세대, 우리 세대, 여러분들 세대, 여러분들 같은 중3 세대에서 가장 재능이 높다고 하는 전교 1등들이 거기서 공부를 또는 운동을 죽어라 해야 가. 엄청 힘들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나마 공부하는 게 낫다. 공부하는 게 낫다. 여러분 페이커 해먹는 거 보세요. 지금까지 페이커보다 잘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 보세요. e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안 바뀌잖아요. 거의 대부분. 언제적 페이커고 뭐 언제적 초비고 뭐 언제적 쇼메이커입니까? 그냥 선생님 옛날부터 안 바뀌어요. 왜? 그만큼 개빡세다는 얘기죠. 근데 공부는 그렇게 빡세진 않습니다. 해보면. 왜 얼마나
아이고 우리 아이 전교 5등 했어. 엄마 어때? 아주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 아들이 육상 선수인데 우리 아들 전국체전 나가서 5등 했어. 전국체전 나간 것도 대단한 건데 5등을 그렇게 쳐주지 않는 거죠. 운동.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 모든 불확실성과 기회비용을 다 제외하고 주는 거예요.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안전한 길 중에 하나다, 공부하는 게. 나름 그 서울대,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결정해도 선생님은 늦지 않다고 보는 주의고요. 단적인 예로 요새는 이제 평판이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허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민이라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녔어. 허민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꿈이 야구 선수였는데 야구를 못해. 그래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대학 야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 가기 전에 아마추어 대학 야구가 있습니다. 동호회 수준의 대학 야구가 아니라 진짜로 고등학교까지 야구를 했던 애들이 프로 지명을 못 받으면 대학교에 가서 연대나 고대나 이런 데 가서 진짜 야구를 또 4년 동안 한 다음에 거기서 졸업하고 이제 프로 선수 되는 다시 지명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게 있어. 그런 진짜 실전 야구부가 전국의 대학교에 몇 개 있는데 서울대에도 있어요. 그 야구부가. 근데 얘네들은 그런 애들도 있겠지. 진짜로 막 야구 한 3년 하다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구 지명 못 받았는데 공부해서 서울대 간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대 사회체육학과 이런데.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야구가 좋아서 했었던 거지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는데 선수할 정도로 잘하지 못해서 야구부에도 못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냥 공부해서 서울대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야구부가 있어. 그래서 그 야구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냥 3년 동안 그냥 계속 야구했었던 그런 다른 막 고려대, 연대 막 야구부 애들이랑 야구 대회도 같이 나가고 막 이렇게 막 경쟁도 하고 하면서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야구에 미쳐 있다가 이제 팔이 아팠대요. 팔이 부상을 당해서 야구를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좀 해볼까 해서 공부를 하면서 게임을 하나 만듭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만든 게임이 던파예요. 던전 앤 파이터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받고 팔아서 예전에 한창 막 쿠팡이랑 같이 경쟁했던 위메프라는 그런 게 있거든. 그거를 차립니다. 또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이번에 뭐 NC 구단을 원래 19단을 만들 때 그 사람도 참여를 했다가 야 너 돈 있어? 이거 야구단 이거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저희 회사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회사 본사 건물에서 임대료만 1년에 500억이 나와요. 근데 KBO에서 구단 가입비가 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50억 있어? 이거 가입만 하는데도 50억이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대료만 500억씩 나와요. 저 돈 많아요. 했는데 그것보다 더 돈이 많은 NC로 팔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막 독립야구단도 막 만들고 막 했는데 막 그렇게 막 평판이 막 갈려요. 그 전까지는 되게 좋았었는데 어쨌든 서울대 가서 하면 돼.
서울대 가서 좋은 대학교 가서 그때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다. 전혀 늦지 않아.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래도 이번 여름 겨울 방학 때 미적분 2를 이제 끝내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수투를 한 번 더 하면서 더 완벽하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수투를 처음 하는 친구들, 수1을 처음 하는 친구들 많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 그렇게 열심히 막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주말에 나와서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3시간, 4시간씩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중학교 때 해놓는 게. 중학교 때 해놓는 게. 경쟁자와 너희들이 경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신 받으려면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그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줄이거나 벌리려고 할 때 이 중학교 때 얼마큼 했느냐가 정말로 많이 좌지우지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는 양이나 시간들이나 노력 같은 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격차를 벌리거나 격차를 좁히려고 할 때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나마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중학교 때 얼마나 해놨느냐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이번에 중3 과정들도 좀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힘들더라도 뭔가 오겠지. 뭔가 슬럼프가 오겠지. 잘 이겨내고 조금만 방황하고 바로바로 돌아오세요. 이번에 경험해봤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여러분 4월, 5월에 학력평, 현장학습, 체육대회, 축제, 벚꽃 피었지, 시험 끝났지, 5월 5일이지, 난리가 나죠 그때. 난리가 나. 근데 학원은 기다려주진 않죠. 또 진도는 계속 나가고. 특히나 3학년 때 여기 위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반들에서 사실 또 우리 반 이런 반들 프리미어 반이나 마스터 반들은 그럴 때 결석을 장기적으로 논다고 안 온 녀석들이 많진 않아요. 정규반보단 덜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들이 그냥 결석 한두 번 하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방황하지 말고 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에 우리 지트 학원 복도에 내가 아는 얼굴들이 좀 걸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에 선생님이 다른 너희 후배들이랑 다시 수업할 때, 야, 걔가 수업 들었는데 이렇게 공부하더라,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잘 가더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꼭. 자, 이렇게 생겼다. 연봉 얘기하다가 자, 이렇게 됐대요. 자, 그러면 이 선수가 4번의 타석에서 3번 이상 안 다쳐야 되는데 이항분포를 썼다는 얘기는 독립시행인 거예요.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4번 중에 3번, 10분의 3이 3번, 그럼 10분의 7이 1번. 4번 중에 4번, 10분의 3이 전체 4번, 10분의 7이 빵번. 요게 안타를 3번 이상 칠, 4타수 3안타나 4타수 4안타를 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야? 그지? 몇 분에? 27 곱하기 4? 180 700 756 더하기
81인가요? 이렇게? 아닌가? 27에다가 4, 28, 108에다가 7 됐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넘겨보면요 이제 쉬워요. 선생님 진짜 근데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와요. 수능에서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항분포가 np야. n번 시행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확률이 p인 거고 이항분포를 썼다는 얘기는 독립시행 확률이구나 까지. 이때 평균이 5야. np가 5야. npq가 2분의 5야. 그럼 q가 2분의 1이니까 p도 2분의 1이고 n은 그러면 10이 나와.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이때 1의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몇 번 시행했을 때 n 찾았어. 10번 시행했어. 10번 중에 한 번 나오는데 누가 2분의 1이 한 번. 그럼 나머지 2분의 1은 몇 번 나오는 거야? 9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써서 우리 확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자, 뒤로 대표 유형 3번. 흰 공 4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 색을 확인한 후 다시 넣기를 20번 반복한다. 독립시행 맞나요? 그죠? 꺼낸 공을 확인하고 다시 넣으니까 이건 독립시행이에요. 영향을 주지 않죠? 이때 흰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면 확률변수 이항분포 몇 번 했대? 20번 반복했대. 그때 나오는 횟수면 나오는 확률을 찾으면 돼. 먼저 한 번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오는 확률 8분의 4. 그러니까 몇 분이면 얼추 2분의 1 그냥 이렇게 이항분포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평균은요 10 나오고요. 분산은요 여기다가 다시 2분의 1만 더 곱하면 되니까 5. 그래서 15가 답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넘겨보세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불량률이 10%야. 이 공장에서 생산한 100개의 제품 중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할 때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그러면 총 몇 개 있는 거야? 100개 중에서 불량품은 10개 있는 거야. 10개. 불량품 10%니까. 그 중에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에 했으니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쓰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항분포 이렇게 쓰는 겁니다. 100개 중에 확률 10개 10분의 1. 그러니까 평균은요 x의 평균은 10, x의 분산은 10분의 9 곱하면 9 이렇게 되겠죠. 이때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구해라. 평균은 2배하고 1 더하니까 21. 분산은 앞에 곱해진 녀석의 제곱이랑 분산만 곱하면 되니까 4, 9, 36. 그래서 평균 분산 요렇게 구한다. 4-2 한번 풀어볼래요?
몇 나와? 안 나왔어? 40? 40 나왔어? 안 풀어도 돼? 그러면 12번 12-1로 갑니다. 이쪽에 107페이지에 12-1, 12-2 여기 처음 보는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볼래요? 쌤이랑 오답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12-1, 12-2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뭔지를 모르겠지. 자, 얘가 뭔지를 모르는 거 하잖아 지금. 이게 뭔지 모르는 거잖아. 이게 평균에 지금 이게 평균인 건 알겠지?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평제할 때 제곱의 평균을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인데 이건 제평인 겁니다. 지금. 확률 변수들을 제곱한 녀석들의 평균인 거예요. 근데 그 확률 변수를 제곱한 애들한테 몇을 곱해놨어? 3. 그럼 얘는 평균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는 써지겠죠. 아, 그러면 제평이 어디서 나와? 분산에서 나오지. 또 분산 구하면 분산이 제평 빼기 평제인데 평균하고 분산 알면 제평도 알 수 있겠네요. 이항분포에서. 평균이야 확률 변수 x의 제곱. 그러니까 이건 제곱의 평균이야. 제평이야 이거. 그럼 끝난 거지. 자, 여기까지 됐으면 얘가 제평인 거지. 그러면 4분의 19 분산이 제평 평제니까 얘가 25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5가 넘어가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제평 영어로 쓰면 평균인데 어떤 녀석?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 제평이 넘어가면 4분의 119인 거 맞나요?
25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녀석은 4 곱하기 4분의 119. 그래서 답은 119가 나온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읽을 수 있겠어요? 이게 제평입니다. 제평을 영어로 2x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옆에 것도 바로 해볼까요? 이제 까먹을 수 있으니까. 12-2도. 용어를 그러니까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숙제는 여기까지입니다. 107 정리해서 보세요. 프린트는 주지 않을게요. 대신에 다음 시간에는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 전반적인 거. 조건부까지 해서. 오늘 시간 되는 친구들은 꼭 숙제만 하지 말고 앞쪽에서부터 쭉 오면서 이산 확률 변수가 뭐였고 확률 질량함수는 뭐였고 확률 분포표는 뭐였으며 평균은 어떻게 구하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했고 그것들이 넘어와서 독립시행 확률이며 이항 분포는 어떻게 썼고 그때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구했는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각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리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책을 보면서 정리해놔야 돼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쪽은 문제를 보고 이거 이항분포인가? 이거 이산 확률인가?를 판단하려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그냥 개념만 이해하면 되지만 이쪽은 흐름이나 내용이나 용어 정리 같은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자, 어느 항공권을 예약한 사람들의 탑승률이 90%, 예약한 사람 100명이면 이항분포 100, 비행기를 타지 않은 사람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비행기를 타지 않을 확률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탈 확률이 90%니까 안 탈 확률은 10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은 10, 분산은 9 맞나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평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평균은 어쨌든 어떤 평균이냐면 제곱 평균의 2배 하고 2를 하면 평균은 곱한 거와 더한 거에 그대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제평평제를 우리 영어로 이렇게 써요. 얘가 모르니까 얘 빼기 81이 분산 9가 되니까 우리 제평은 90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90 집어넣으면 뭐가 틀렸어? 81이 아니라
왜? 평균이 여기가 100이야? 그냥 여기가 109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20 나오나요? 옳지. 그래서 숙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뒤쪽이 지금 새로운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분산 표준 편차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헤맬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조금만 고생하시고 방학도 우리 연장 수업도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면 화목반은 끝나고 월수금반도 다음 주까지만 수금 프리미어도 다음 주까지만 하면 끝나죠. 이제 정규 수업이 들을만 할 겁니다. 아주 할만해요. 너무 짧을 거야.